안녕하세요. 저는筑波대학교 석사 2학년 전자양자공학 조용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도립대학 경제경영학부 경제 코스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각자 내정은 어느 업계로 받으셨나요? 저는 이제 자동차 부품 업계로 내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IT 업계 그 안에서 이제 데이터 관련된 업계를 내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 전공을 선택하셨나요? 저는 이제 예전부터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기도 하였고 반도체 분야가 앞으로 더 잘 될 거라는 생각도 있었기에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전공이랑 연관이 있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전공이 전기자동차 충전소 아니면은 재생가능 에너지 이쪽 분야인데 제가 들어가는 회사도 앞으로 전동화 시대가 옴에 따라 전자 쪽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 네, 저는 그 해당 업계의 비전공자이긴 하지만은 경제학의 여러 가지 수업들을 들으면서 그런 데이터 관련된 지식들을 쌓았던 것 같아요. 뭐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룰 수 있는 수업들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관련된 직종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취업을 선택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졸업 후에. 근데 일본 취업을 굳이 선택하신 이유 따로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자체가 자동차 회사들이 엄청 많고 저희가 이제 선택한 업계가 이제 자동차 부품 업계이다 보니까 한국보다는 이제 일본이 좀 더 비전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국 취업을 염두를 해두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제가 일본 유학생 출신으로서 이제 유학을 해보다 보니까 조금 더 일본에 남아서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싶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일본 취업을 선택을 했던 것도 있고 이제 비전공자로서 이제 문과생도 이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뭐 이공계열로 이제 여러 가지 교차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문과, 이과로 뭔가 한정되어 가지고 취직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본 취업 자체가 선택지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일본 취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각 회사에 취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선배들이 그 회사에 많이 취직을 해서 정보를 많이 얻은 것도 있고 그리고 자동차 업계 쪽에 이제 되게 유명한 회사이다 보니까 제 커리어를 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제가 원하는 업계를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취업 활동에 임했기 때문에 데이터 전문 회사를 가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하를 하실 때 주로 어떤 사이트를 활용을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나비를 많이 썼던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가이시 정보를 좀 회사에 대한 평점이나 이런 거 내용을 자세히 얻을 때는 이제 원캐리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잡 포지션을 찾았을 때는 가이시슈카츠.com 거기랑 이제 타이프슈카츠 두 가지 플랫폼을 사용을 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조용현 씨가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사람들이 쿠치코미를 보기 위해서는 원캐리어가 가장 정보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선고에 이제 참여한 그런 포지션별로 그 선고 과정에 따라서 어떠한 질문을 받았고 어떠한 것을 했는지 웹테스트는 어떤 형식이었는지가 이제 과거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 가면서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력서나 면접같이 지금 공고를 찾아보신 것도 포함해서 언제부터 그런 걸 찾아보고 준비하시기 시작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5월쯤 찾아보고 이제 어떤 회사가 있는지 좀 봤던 것 같고 마이나비나 아니면은 그런 가이시나 그런 데에서 이제 정보가 오게끔 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제 그런 것도 다 5월쯤에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3학년 4월부터 취업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역시 취업 활동을 시작을 해서 인턴에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 ES 이력서랑 그런 이제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아무래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시기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제 처음에 부딪혀 보자라는 느낌으로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선에서 이력서를 작성을 하고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테스트도 그렇게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의 그런 피드백이죠. 안 되면 뭐가 안 됐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이제 그 이력서가 뭐가 문제인지 제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학교 선배라든가 아니면 재미 동기들 혹은 한국인 친구들이나 선배들
이런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빨리 시작하는 만큼 메리트가 클까요? 네, 빨리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경험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본 선고를 가든 아니면 뭐 썸머나 윈터 인턴을 하실 때 좀 더 수월한 부분이 있고요. 그 아무래도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일단 해본다.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뭐 정보를 봐서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선고에 참가를 해보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본인께서 체크를 하시는 게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당 취업을 위해서 준비한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사다 보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제 본업, 제 연구에 되게 포커스를 많이 맞췄고요. 그 뒤는 이제 영어 점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 기업 외자기를 준비하다 보니까 영어 점수가 되게 중요했었고, 그 뒤는 프레젠테이션 능력,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전공자가 아닌 입장에서 이제 엔지니어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회사에 가장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아니면 기술에 대한 저희 지식을 쌓는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열정이 있고 제가 이 직종을 선택했을 때 이 회사에서 어떤 커리어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성장해 나갈지를 많이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보를 최대한 많이 모았던 것 같습니다. 취하를 할 때 본인의 학점이 영향이 있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취할에 학점이 영향을 준 건 아니지만 연구실을 정할 때 이제 제가 재생가능 에너지 쪽이나 그 반도체 회로 쪽 연구를 하려면 그 연구실에 가야 하고 그 연구실에 가려면 성적을 잘 받아야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이제 영향이 있었지만 직접적으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적 그 GPA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공부들을 실제로 제가 해보면서 이제 정말로 내가 이쪽에 적성이 맞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GPA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공부들에 열심히 임해서 정말 본인들이 맞는지 아닌지 이 길이 맞는지 그런 것들은 잘 스스로 열심히 하면서 판단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은 성적이 좋으셨겠네요. 네, 저는 좋았습니다.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SPI 준비도 같이 하셨을까요? 취하를 할 때? 예, 저 같은 경우에는 SPI를 인턴 준비할 때 살짝 해보고 본선거 때는 안 해서. 네, 아무래도 조용현 씨는 이렇게 좀 많이 개꿀을 빨았지만은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과생이 SPI를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 볼 수는 없고, 예, 저는 이제 실전형이기 때문에 처음에 공부를 하기보다는 지금 제가 정말 강하게 지망하지 않는 회사, 이제 좀 비슷한 업종의 회사들을 여러 가지를 많이 쳐봤던 것 같아요. 그 시험들을 해보면서 네, 점점 더 그 유형을 알아가고 이제 문제를 푸는 시간 단축을 한다라든지 SPI 말고 다른 혹시 준비 특별하게 했던 거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뭔가 준비를 했다기보다는 제 전공 연구에 대한 설명을 그냥 이렇게 막 하면은 상대방이 뭐 알아들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긴 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문과 계열로서 이제 취업을 할 때 좀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제 로지컬 싱킹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논리적인 사고랑 그것들을 말로 표현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을 조금씩 준비를 해갔던 것 같습니다. 뭐 책을 본다라든지 아니면 그런 연습 문제를 풀어본다든지 이제 뭐 현직자들에게 조언을 받는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취하를 준비를 할 때 자격증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토익 같은 거. 일본에서 준비하셨던 두 분은 자격증 같은 건 따로 준비 안 하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이외에는 준비를 딱히 한 것 같진 않습니다. 저도 자격증을 이제 취업 활동을 하는 시기에는 따진 않았어요.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뭐 토익이라든가 토플 점수를 제출을 해버렸고 본인이 가고 싶은 업계에 따라서 필요한 자격증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회사들은 그러한 자격증들이 플러스 요인이 되지만 이제 정말로 그것보다 다른 것들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포텐셜 채용인 이상 그렇게 자격증이 엄청 중요하다고는 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두 분은 인턴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9개월 정도 인턴을 한 회사에서 한 적도 있고
짧게 하는 뭐 1일 인턴, 2일 인턴도 한 두세 개, 2개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6개월짜리 장기 인턴을 한번 했었고 그 외에는 선고 중에 껴있는 이제 인턴이라든가 아니면은 선고에 참가하기 위한 관문인 인턴들이 있어요. 그런 필수적인 인턴들은 참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인턴 같은 거는 주로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뭐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휴카트 플랫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데서 인턴 공고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딥하게 가보자면은 이제 본인들께서 원하시는 회사를 서치하신 다음에 거기에 이제 신졸 페이지가 있어요. 신졸 채용 관련된 페이지가 있어서 거기에 올라온 인턴 공고를 보고 모집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링크드인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도 이제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셨던 인턴 중에 소개 가능한 인턴이 있다면 간단하게 어떤 일 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했던 일은 이제 수소연료전지 부서에 있었는데 정기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자료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거나 아니면 회의에 직접 참석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약간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 장기 인턴 같은 경우에는 경영 전략 부문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신사업 스킴을 구성을 하고 그를 위해서 어떻게 금융 주달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운 자료들을 이제 제가 리서치를 해가면서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 인턴 같은 경우는 저는 주로 이제 컨설팅 회사 아니면 이제 IT 계열에서 했었습니다만은 단기는 보통 그룹워크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회사에서 하나의 주제를 주고 테마를 주고 그룹을 짜서 이제 학생들끼리 그럼 그룹워크의 목표를 달성하는 인턴들이 많았었고요. 그것들을 보고 이제 선배 사원들 팀에 붙어 있는 그걸 감시하는 사원분들께서 이제 이 학생은 어떻고 저렇고 이거를 본인들만의 데이터 시트에 작성을 해서 평가를 하는 방법으로 네, 그러한 인턴들은 많이 참가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인턴을 할 때 두 분 다 단기도 장기도 다 해보셨잖아요. 업계를 통일을 해서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뭐든 일단 다 해보는 게 좋은지. 제 생각에는 이제 짧게 하는 인턴들은 그런 알아보기 위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사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장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쪽을 가고 싶다라거나 아니면 뭔가 배울 게 있다라거나 막 그렇게 생각했을 때 뭔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이 말에 완전 동의를 하는 게 이제 저는 장기 인턴을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취업을 한 업계와 완전 무관한 곳을 갔었거든요. 상사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인턴을 했다라는 게 이제 설명이 필요해요.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냐, 왜 이 업계를 바라보냐라는 자신만의 그런 명쾌한 답변이 없으면 그런 변명의 여지가 없으면은 이제 선고 중에 이제 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 인턴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를 점 찍어보는 거는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확실히 해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럼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인턴 추천한다 안 한다? 저는 추천합니다. 저도 추천합니다. 확실히 추천하는 게 좋다. 이유 하나만 이제 덧붙여 드리면은 인턴도 사실 넣는다고 다 되는 인턴이 있고 인턴을 하기 위해서 면접이 필요하고 이제 이력서가 필요한 인턴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 하시는 기업들은 후자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턴에 도전을 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약간 뭐랄까요, 그 본선고의 맛보기판? 여러분들의 경험으로서 인턴을 해보시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취하를 하실 때 가장 힘드셨던 게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고를 기다리는 약간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 이 선고를 기다리는 과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선고를 한 번 하면 얼마 정도, 몇 단계를 거치나요? 보통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까지 했었던 것 같고 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막 이렇게 보통은 걸리는데 이제 가끔 막 한 달 막 이렇게 걸리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말라 죽죠. 한 달 동안 계속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쪽 회사랑 이쪽 회사가 둘 다 가고 싶은데 여기 원래 2주 뒤면 이렇게 나올 게 안 나오고 한 달씩 걸리니까 이게 스케줄이 꼬여버리는 약간 그런 것도 있어서.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 취업 활동도 결국에 저희가 뭐 한 군데만 보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제가 가치 판단을 해서 어떤 것이 더 좋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압박감이 되게 크거든요. 내 선택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게 정말 맞는 길인가라는 자신에 대한 의심,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스트레스가 다가왔던 것 같아요. 취하하실 때 되게 웃픈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2차 면접 때쯤에 면접관님이 일본에서 군대에 관련된 그런 대학교를 나오셨는데, 저도 이제 군대를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커넥션이 있었고, 군대 생활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고, 막 이런 인간관계 힘들지 않냐라던가. 그래서 끝날 때쯤에는 훈훈하게 시노쿠부에서 소주에 삼겹살 한번 먹자, 약간 이런 얘기가 나와서 오늘 갈래? 약간 이러시는, 온라인이었는데 오늘 갈래.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면접으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랬던 시기였는데, 이제 어떤 한 회사에서 이제 1차 면접에서 되게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되게 재미있는 스몰 토크만 하다가 끝난 경험이 있는데요. 1차 면접 같은 경우는 당신이 이제 무엇을 해왔는지, 학교 생활에서 어떤 걸 열심히 했는지, 당신 어떤 사람인지, 혹은 이 회사에 왜 지원하는지, 이런 되게 오소독스한 것들을 물어보는데요. 이제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옛날 노래 듣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께서 신나셔서 너의 시대의 옛날 노래는 무엇이냐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스제펜이나 사잔 올스타즈 같은 이제 일본의 옛날 밴드들을 말을 했어요. 근데 그분께서 이제 아주 신나셔가지고 이제 너 이 노래도 아냐, 뭐 이런 애니메이션 봤냐, 뭐 이런 것들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면서 결국에 면접 내내 사소한 이야기만 하다가 끝난 경험도 있습니다. 이거 됐다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저만의 나누는 기준이긴 한데요. 이제 스몰 토크를 했을 때 상대방이 정말 막 신나는 스몰 토크가 있어요. 리액션이 좋으세요. 근데 이게 가식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진심으로 이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고 자기가 뭐 쓸데없는 거를 더 물어보시고, 이런 스몰 토크를 했을 때는 저는 되게 오케이 사인,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회사 생활에서 사회인이 됨으로써 부모님의 손을 빌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앞으로 저의 커리어를 어떻게 쌓아나갈지, 그게 되게 많이 기대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배워왔던 부분도 있겠지만은, 물론 이제 정말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서 제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인의 저로서 이제 하나부터 이제 10까지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서 나중에 이제 제 미래에 좀 더 큰 일을 하고 조금 전문성을 쌓는 것을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분이 배정받으신 기업을 어떤 사람한테 추천해주고 싶은지. 열망이 있는 사람.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앞으로 들어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워라밸도 좋고 좀 유르이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본인이 확실히 이런 거를 배우고 싶다 하면 확실히 서포트를 해주는 기업이지만, 침대에 약간 이렇게 흐물흐물해지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면 끝까지 흐물흐물해질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높은 목표를 가지고 그것들을 위해서라면은 여러 가지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엔지니어지만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 가가지고 이제 컨설팅도 해야 하는 그러한 이제 업무를 맡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 이제 고객들한테 받는 그런 스트레스들을 결국에 내가 높은 목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라든가 아니면 이루고자 하는 커리어, 그런 비전들을 위해서 감수해가면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일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정말 처음에 회사를 입사했을 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초심자나 아니면 그 부분의 내용을 모르더라도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회사에 취직을 하신다면 많은 커리어를 쌓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꼭 파이팅 하시고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취업 활동을 하시는 여러분들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일본은 정말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같이 이제 문과 출신이지만 어떤 이공계열의 SE 그쪽 컨설팅 업무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한국에서는 조금 더 이제 허들이 높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제 신졸에게 정말 많은 길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업계를 알아보시고 이 세상에 어떤 회사가 있고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많은 정보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야를 넓히고 네, 여러 가지 점 찍어보면서 여러분들께 맞는 것을 잘 찾아가지고 네,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 힘든 시기가 있어야 그게 비로소 달콤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이악 물고 이겨내십시오. 그래야 맛있는 마라탕도 더 맛있어지는 법입니다. 아, 지금 아주 씁니다. 졸업을 못할까 봐. 지금 취업을 준비하신 여러분, 본인이 늦었다고 생각하셨으면 정말 늦은 거 맞거든요. 하루빨리 알아보시고 여러 가지 정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